여러분, 오늘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부터 드리려 합니다. 마트에서 한 봉지에 1,000원도 안 하는 그 작은 버섯. 우리 집 식탁에 너무 자주 올라와서 오히려 귀한 줄을 모르는 그 버섯. 바로 팽이버섯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하신 분 계실까요? 팽이버섯을 평생 드셔왔는데 알고 보니 가장 중요한 방법 하나를 빠뜨리고 계셨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방법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팽이버섯이 우리 몸에서 2배, 3배 더 강하게 일해준다는 사실을요. 오늘은 팽이버섯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팽이버섯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가장 강해지는 조합 3가지를 오늘 정해드릴 건데요. 단순히 맛있는 조합이 아닙니다. 우리 몸속에서 어떤 성분이 어떻게 흡수되는지 그 원리를 따라서 순위를 정했습니다. 먼저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가지 기준으로 순위를 정했어요. 첫 번째는 핵심 성분이 몸에 실제로 얼마나 잘 흡수되는가. 두 번째는 팽이버섯 단독으로는 얻기 힘든 새로운 효능이 더해지는가. 세 번째는 집에서 누구나 바로 만들 수 있는가입니다. 오늘 3위부터 차례로 알려드릴 텐데요. 1위 조합은 여러분이 절대 예상 못하실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런데 순위를 말씀드리기 전에 반드시 먼저 드려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팽이버섯을 드실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방법이 있거든요. 혹시 팽이버섯을 샐러드나 냉면 고명으로 날로 드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살짝만 헹궈서 바로 드신 적은요? 그렇다면 지금 이 이야기 꼭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미국에서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무려 4년 동안 한국산 팽이버섯을 생으로 드신 분들 중 36명이 집단 식중독에 걸렸습니다. 그중 30명은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고 4명은 안타깝게도 생명을 잃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직접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 원인은 바로 리스테리아균이었습니다. 리스테리아균은 우리 주변 흙과 환경 어디에나 존재하는 세균인데요. 팽이버섯 표면에 자연스럽게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균이 정말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냉장고 온도에서도 살아남고 심지어 냉장고 안에서 증식까지 한다는 겁니다. 우리 집 냉장고에 있으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셨나요?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다른 세균들은 차가운 온도에서 활동이 느려집니다. 그런데 리스테리아균은 0도에서 45도까지 광범위한 온도에서 증식하기 때문에 냉장 보관만으로는 절대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특히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 60대 이상 어르신들,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이 균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감염되면 고열, 극심한 두통, 목 부분이 뻣뻣해지는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치사율이 30%에 달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팽이버섯은 반드시 익혀서 드셔야 합니다. 리스테리아균은 끓이면 99.9% 사멸합니다. 국이나 찌개에 넣어 한번 끓여주시거나 팬에 볶아주시거나 전자레인지에 2분 이상 돌려주시면 됩니다. 우리 한국 전통 방식대로 익혀서 드시는 것, 그것이 정답입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팽이버섯을 대부분 국이나 찌개에 익혀서 드시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이런 사고가 보고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선조들의 조리 방식이 사실은 가장 안전한 방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소개해드릴 3가지 조합도 모두 팽이버섯을 열을 가해서 드시는 방법입니다. 조리하면 리스테리아균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이고 팽이버섯 안에 들어있는 좋은 성분들이 세포벽이 열리면서 훨씬 더 잘 흡수됩니다. 일석이조인 셈이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팽이버섯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극대화되는 조합 3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팽이버섯이 도대체 어떤 버섯인지 제대로 알고 시작하는 게 좋겠죠. 팽이버섯은 100g에 32kcal 밖에 안 됩니다. 밥 한 공기에 10분의 1도 안 되는 열량이죠.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성분들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팽이버섯의 성분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팽이버섯에는 치매 예방을 돕는 알파, 리놀렌산, 면역력을 강화하는 베타글루칸이 100g당 19에서 32g이나 들어있고 혈압을 낮추고
진정 효과가 있는 가바라는 성분도 확인됐습니다. 거기에 에르고티오네인이라는 항산화 성분도 들어있는데 이것이 팽이버섯을 진정한 뇌 건강식품으로 만드는 핵심입니다. 그리고 팽이버섯에는 버섯 키토산이라는 성분도 들어있습니다. 키토산이라고 하면 보통 새우나 게 껍질에 있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놀랍게도 팽이버섯 세포벽에도 키토산 성분이 있습니다. 이 버섯 키토산이 장 속에서 지방 흡수를 억제하고 기존에 쌓인 지방을 흡착해서 병과 함께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식이섬유는 양배추의 2.4배, 고구마의 1.7배가 들어있습니다. 이 식이섬유는 소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바로 대장으로 내려가 장내 유익균의 먹이, 즉 천연 프리바이오틱스가 됩니다. 이 모든 성분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흡수하는 방법이 바로 오늘의 3가지 조합입니다. 자, 그럼 3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3위, 팽이버섯 두부전입니다. 여러분 기억력이 가물가물하고 깜빡깜빡하는 일이 늘어나셨나요? 오늘 드린 말씀이 내일이면 생각이 안 나신다거나요? 그렇다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팽이버섯 두부전 꼭 기억해주세요. 경기도 수원에서 30년째 작은 국밥집을 운영하시는 73세 최성분 어르신이 계십니다. 2년 전부터 혼자 가게 문을 닫고 집에 돌아오시다 보면 아까 가스 불 껐던가 하는 생각이 드셔서 다시 되돌아가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셨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다고요. 치매가 시작되는 건 아닌가 하고요. 그런데 어르신, 사실 이런 걱정 혼자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부모님이 치매에 걸리신 가정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혹시 내가 그 시작점에 있는 건 아닐까 조용히 두려워하고 계십니다. 일본 규슈대학교 연구팀이 2025년에 정말 중요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일 344명을 무려 11년 동안 추적 관찰한 연구입니다. 연구팀은 참가자들의 혈중 에르고티오네인 수치를 측정해 네 그룹으로 나눴는데요. 에르고티오네인이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드신 분들, 그 혈중 수치가 높은 그룹은 낮은 그룹에 비해 알츠하이머 치매 발병 위험이 39% 낮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비알츠하이머 치매의 경우 발병 위험이 무려 57%나 낮았다는 겁니다. 연구팀은 이 에르고티오네인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분이 가장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품 중 하나가 바로 버섯, 특히 팽이버섯입니다. 에르고티오네인은 뇌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막아줍니다. 우리 뇌는 산소를 굉장히 많이 소모하는 기관인데요. 그 과정에서 생기는 활성산소가 뇌세포를 조금씩 손상시킵니다. 에르고티오네인은 이 활성산소를 잡아서 뇌세포가 손상되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팽이버섯에 두부를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두부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콜린은 우리 뇌에서 기억력과 집중력을 담당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을 만드는 원료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콜린이 뇌 속에 들어가면 기억력의 연료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팽이버섯에 들어있는 판토텐산이라는 성분은 이 아세틸콜린이 뇌에서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콜린과 판토텐산, 이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하면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조합이 됩니다. 여기에 팽이버섯 속 알파, 리놀렌산은 알츠하이머 치매를 일으키는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뇌에 쌓이는 걸 막아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파 리놀렌산은 기름과 함께 조리하면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두부전을 만들 때 기름을 두르고 굽게 되면 팽이버섯의 세포벽이 열리면서 알파 리놀렌산이 쉽게 빠져나오고 두부 속 지용성 영양 성분들도 기름에 녹아들며 흡수율이 극대화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두부는 으깨서 사용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두부를 전자레인지에 2분 돌려서 물기를 빼고 으깨면 두부 속 영양 성분이 훨씬 더 잘 우러나옵니다. 팽이버섯도 1cm 정도 크기로 잘라서 으깬 두부와 달걀 2개를 섞고 소금, 후추로 간해서 중불에 노릇하게 구워주시면 됩니다. 아삭한 팽이버섯 식감과 고소한 두부가 어우러진 뇌에 좋은 천연 영양제가 완성됩니다. 3위가 뇌 건강에 집중한 조합이라면 2위는 우리 몸 전체의 에너지와 혈관 건강을 동시에 챙겨주는 조합입니다. 2위 팽이버섯,
양파 덮밥입니다. 충남 공주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67세 박수만 어르신이 계십니다. 수십 년 동안 한여름 땡볕 아래서 논일을 하셔도 끄떡 없으셨는데 몇 년 전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천근만근 무거우신 날이 많아지셨다고 합니다. 밭에 나가면 금방 지치고 무릎도 쑤시고 손발도 저리셨다고요. 이게 나이가 드니까 당연한 거겠지 싶으셨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나이 때문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기력 저하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비타민 B1 부족이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B1은 우리 몸이 탄수화물을 소화해서 에너지로 바꿀 때 반드시 필요한 성분입니다. 밥을 먹어도 에너지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잘 드셔도 늘 피곤하고 기력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B1이 부족하면 근육통, 신경통, 손발 저림 증상도 나타납니다. 팽이버섯에는 이 비타민 B1이 버섯류 중에서도 상당히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비타민 B1은 수용성 비타민이라 몸에 저장이 잘 안 됩니다. 아무리 먹어도 필요 이상은 소변으로 그냥 빠져나가 버립니다. 섭취해도 온몸에서 쓰이지 못하고 사라지는 거죠. 바로 이때 양파가 등장합니다. 양파 속 알리신 성분이 팽이버섯의 비타민 B1과 결합하면 알리티아민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활성형 비타민 B1으로 변신합니다. 이 알리티아민은 두 가지 놀라운 능력이 생기는데요. 첫 번째, 몸에 필요한 만큼 저장이 됩니다. 원래 수용성이라 저장이 안 됐던 비타민 B1이 알리티아민이 되면 체내에 보관됐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형태로 바뀝니다. 두 번째, 체내 흡수율이 무려 10배 이상 높아집니다. 팽이버섯만 드실 때와 양파를 함께 드실 때의 비타민 B1 흡수량이 10배 넘게 차이 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팽이버섯과 양파의 협력은 기력 회복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팽이버섯에 들어있는 칼륨은 혈액 속 나트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 혈압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여기에 양파 속 퀘르세틴과 루틴 성분은 혈관에 낀 중성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해서 막힌 혈관을 뚫어줍니다. 그리고 양파를 볶아서 투명해질 정도로 익히면 아조엔이라는 성분이 새로 생겨납니다. 이 아조엔은 혈액이 뭉치는 현상, 즉 혈전 생성을 막아줍니다. 혈전은 막혀서 혈관을 막아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의 원인이 되는데요. 아조엔이 이걸 예방해줍니다. 팽이버섯의 혈액 정화 능력과 양파의 혈관 청소 능력이 합쳐지면 그야말로 최강의 혈관 보약이 되는 겁니다. 만드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팽이버섯 한 봉지, 양파 반 개를 준비하세요. 팽이버섯은 3등분으로 잘라주시고 양파는 채 썰어주세요. 중불에 기름을 두르고 양파를 먼저 볶아서 투명하게 만들어주세요. 이때 아조엔 성분이 생성됩니다. 그 다음 팽이버섯을 넣고 진간장 2스푼, 맛술 2스푼, 물 3스푼을 넣고 볶아주세요. 뜨끈한 밥 위에 올리고 계란 노른자와 참기름을 살짝 둘러주시면 완성입니다. 기력이 떨어질 때 드시면 온몸이 사르르 풀리는 걸 느끼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드디어 1위입니다. 많은 분들이 1위는 팽이버섯 차가 아닐까 생각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1위는 팽이버섯 차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1위는 그냥 팽이버섯 차가 아닙니다. 그리고 팽이버섯 차를 드시면 안 되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 오늘 처음 알게 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1위, 말린 팽이버섯 차입니다. 그런데 정확히는 햇빛에 말리고 팬에 패는 팽이버섯 차입니다. 이 두 단계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서울 성북구에서 혼자 사시는 71세 임길의 어르신이 계십니다. 어르신은 몇 년 전부터 아랫배가 무겁고 변이 잘 나오지 않아서 고생하셨다고 합니다. 시중에 파는 변비약을 드시면 그때는 괜찮은데 또 금방 막히고 장이 점점 약의 힘에 의존하게 되는 것 같아서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게다가 배가 빵빵하게 부어오를 때는 외출도 꺼려지셨다고요. 체면도 있고 손주들 앞에서 배가 볼록 나온 것도 신경 쓰이셨다고요. 이런 말씀드리면 위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변비는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 정말 흔한 고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장 속 유익균이 줄어들고 장 운동이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팽이버섯 속 버섯 키토산과 식이섬유는 이 문제에 직접 작용합니다. 버섯 키토산은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서 묵은 변이 시원하게 배출되도록 도와줍니다. 동시에 지방이 장에서 흡수되기 전에 잡아서 변과 함께
밖으로 내보냅니다.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 천연 프리바이오틱스가 되어서 장 속 환경을 건강하게 회복시켜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결정적인 한 가지가 있습니다. 팽이버섯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이 효능이 천지 차이가 납니다. 팽이버섯을 햇빛에 하루 동안 말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것이 일위비결의 핵심입니다. 버섯은 햇빛을 받으면 자외선을 이용해서 비타민 D를 합성합니다. 팽이버섯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팽이버섯에는 비타민 D 전구체가 들어있는데 햇빛을 받으면 그것이 실제 비타민 D로 변환됩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만이 아니라 면역력 증강, 우울감 예방, 수면의 질 개선에도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이 한 단계를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팽이버섯이 비타민 D 보충제가 되는 겁니다. 햇빛에 말린 팽이버섯은 팬에 약불로 3분 이상 덮어서 수분을 마저 없애줍니다. 이 과정에서 두 가지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리스테리아균 등 혹시 남아있을 수 있는 세균이 완전히 제거됩니다. 두 번째, 팽이버섯 속 유효 성분들이 열을 받아 물에 훨씬 더 잘 우러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팽이버섯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도 풍부합니다. 100g당 19에서 32g이나 들어있습니다. 이 베타글루칸은 열에 잘 녹는 성질이 있어서 뜨거운 물에 우려내면 성분이 더 잘 빠져나옵니다. 국립농업과학원에 따르면 베타글루칸은 혈중 LDL 콜레스테롤, 즉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이고 지질 대사를 개선해 체지방이 쌓이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베타글루칸에 대해 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본 도호쿠 대학교와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 연구팀이 공동으로 일본 남성 36,000명을 13년에서 25년 동안 추적한 연구가 있습니다. 연구팀은 버섯을 얼마나 자주 드시는지에 따라 참가자들을 5그룹으로 나눴는데요. 일주일에 한두 번 버섯을 드신 그룹은 거의 안 드신 그룹보다 전립선암 발생 위험이 8% 낮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서너 번 드신 그룹은 무려 17%까지 낮아졌습니다. 물론 버섯이 암을 직접 고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히 드실 때 면역세포가 활성화되어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 이것이 베타글루칸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 베타글루칸을 가장 잘 흡수하는 방법이 차로 우려 마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어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팽이버섯차를 드시면 안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첫 번째,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팽이버섯에는 칼륨이 풍부합니다. 건강하신 분들에게 칼륨은 혈압을 낮추는 좋은 성분입니다. 그런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은 칼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기능이 약해져 있습니다. 칼륨이 몸에 쌓이면 고칼륨 혈증이라는 위험한 상태가 될 수 있고 심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후에 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평소 장이 매우 예민하신 분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은 처음에 소량씩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하다 보니 갑자기 많이 드시면 복부 팽만감이나 복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하루 50g 이하로 시작하시다가 몸이 익숙해지면 늘려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으시는 대부분의 어르신들께는 말린 팽이버섯차가 정말 훌륭한 건강 음료가 됩니다.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팽이버섯을 구입하시면 밑둥을 잘라내고 물로 씻지 마시고 키친타월이나 행주로 이물질만 살짝 털어주세요. 물로 씻으면 수용성 영양소가 빠져나갑니다. 그 다음 팽이버섯을 잘게 찢어서 햇빛이 잘 드는 곳에 하루 동안 말려주세요. 하루 햇빛을 받은 팽이버섯은 비타민 D를 가득 품은 상태가 됩니다. 잘 마른 팽이버섯은 팬에 약불로 올리고 뚜껑을 덮어서 3분 이상 덮어주세요. 이때 꼭 뚜껑을 덮으셔야 합니다. 남은 수분이 고르게 빠져나가면서 세균도 사멸됩니다. 다진 팽이버섯은 컵에 적당량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서 3분에서 5분 우려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냄비에 물과 함께 한번 끓여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베타글루칸이 더 잘 녹아 나옵니다. 차 색깔이 옅은 황금빛을 띠면서 구수한 향이 나는데요. 이 향이 바로 틉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루 한 컵씩 꾸준히 드시면 됩니다. 잠깐 팽이버섯 고르실 때 한 가지 팁도 드릴게요. 마트에 가시면 흰색 팽이버섯과 갈색 팽이버섯 두 종류가 있습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연구에 따르면 갈색 팽이버섯의 가바라는 혈압 안정 성분과 폴리페놀 항산화 성분이 흰색보다 1.3배에서 1.8배 더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베타글루칸도 갈색이 더 풍부합니다. 혈압 관리가 걱정이신 분이나 항산화 효과를 더 원하신다면 갈색 팽이버섯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갈색 팽이버섯은 조금 더 씹는 맛이 있고 향도 더 진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부터 팽이버섯은 반드시 익혀서 드셔야 합니다. 날로 드시면 리스테리아균의 위험이 있고 익혀서 드셔야 좋은 성분들도 더 잘 흡수됩니다. 우리 전통 조리 방식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팽이버섯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최고의 조합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3위는 팽이버섯 두부전이었습니다. 두부 속 콜린과 팽이버섯 속 판토텐산이 만나 뇌 기억력의 연료인 아세틸콜린을 늘려줍니다. 일본 규슈대학교 연구에서 에르고티오네인 수치가 높은 그룹이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 39%, 비알츠하이머 치매 위험 57% 낮았다는 것 기억하세요. 뇌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 특히 기억력이 가끔 흐릿해지는 느낌이 드시는 분들께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2위는 팽이버섯 양파덮밥이었습니다. 양파 속 알리신이 팽이버섯의 비타민 B를 알리티아민으로 바꿔 흡수율을 10배 이상 높여줍니다. 기력이 자꾸 떨어지고 몸이 무겁게 느껴지신다면 이 조합이 답입니다. 거기에 혈관 청소 효과까지 겸해줍니다. 1위는 햇빛에 말려 팩은 팽이버섯 차였습니다. 버섯 키토산이 묵은 변비와 뱃살을 잡아주고 베타글루칸이 면역력과 혈중 콜레스테롤을 관리해주고 비타민 D까지 보충해주는 완전한 건강 음료입니다. 다만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주치의와 상담하셔야 하고 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팽이버섯은 1,000원짜리 버섯이지만 알고 드시면 비싼 건강보조식품 부럽지 않은 천연 보약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3가지 조합, 손주들 앞에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계시려면 지금 당장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마트에서 팽이버섯이 보이시거든요. 오늘 2봉지 담아오세요. 하나는 햇빛에 말려서 차로 만드시고 하나는 두부나 양파와 함께 조리해 드세요. 거창한 준비 없이도 큰돈 들이지 않아도 우리 집 식탁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가족들에게도 오늘 이 내용 꼭 알려주세요. 특히 변비로 고생하시는 부모님이나 기억력이 걱정되시는 분들 주변에 계시다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식탁 위에서 찾을 수 있는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맛있는 것 드시고 건강하고 든든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